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잘하는 정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한 지수 중에 고통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고통지수는 뭔가 하면은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합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낮을수록 국민 고통이 낮고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국민 고통이 높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가지고 국민의 고통 상태를 갖다가 평가합니다. 지금 오픈의 이 고통지수로 계산해 보니까 이 역사상 이렇게 잘하실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 10월 현재 실업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거 거의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 완벽하시죠.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이 10월 물가 상승률이 0.0%입니다. 하나도 안 그랬어요. 나는 0.0 물가 상승률 0.0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어디 통계상으로 처음 봤고요. 대단히 그러니까 0.0하고 우리 두 개 실업률 3.0이니까 이건 완벽한 경제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 이 실업률을 낮추면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물가 상승률을 또 잡으려면 또 실업률이 또 반대로 되고 이렇게 해서 둘 다 못 잡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경제학자, 거시경제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드디어 물가도 잡고 실업률도 잡고 정말로 완벽한 100점짜리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100점, 이 지표상으로 분명히 100점인데 현실로 가니까 정말 그런가 해봤더니 정말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2019년도 이제 경제 성장 이 3, 4분기까지 성장 전망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이제 4, 4분기까지 이제 이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예측하건대 2.0% 잘하면 2.0%고 지금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한 2.0 안 된다. 1.9%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2.0 잘해봐야 2.0이니까 2.0 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2.0 경제성장률 달성한 대통령이 지금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깐 세계가 전부 다 힘들었으니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성장률이 좀 낮춰진 것 이외에 그 이후에 10년 동안 이 2%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2%도 달성을 못하는 거죠. 거의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를 아무리 낮게 잡아도 2.7% 내지 3% 정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밖에 성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전망을 보니까 한국은행이라든지 이쪽에서 아주 좋게 잡았는데도 2.2, 2.3%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은 이 모양인데 어떻게 그 지표가 그리 다 좋은가? 그게 제가 저희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게 다 국민 세금 가지고 장난친 결과입니다. 지금 2017년, 18년, 2018년, 19년, 2020년, 이제 2020년 예산안이 다음 달 초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하겠습니다만은 2020년 또 예산을 513조 5천억을 갖다가 지금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513조 5천억은 전체 작년도 우리 국가 예산의 9.3% 정도 올라갑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은 3%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이 예산을
9.3%를 잡으면 결국 경제성장률 3배를 잡는 것인데 그럼 3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성장이 3% 되면은 실제로 우리 그 예산도 3% 이상 잡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가. 그런데 3배를 잡았어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있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3% 경제성장도 안 되는데 9% 잡았으니까 결국은 다 뭐냐? 국가 부채를 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왜? 국가가 돈을 막 푸니까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냥 모자라지. 지금 올해 금년 내내 정부가 한 일이 작년에도 거의 9%의 성장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것도 못 써서 야단입니다. 그것도 못 써서.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니 공공기관에다가 다 공문을 내라고 돈 다 써라.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돈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지금 국가부채 늘리면은 결국은 다 미래 우리 세대, 미래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 짊어져야 될 부담인데 각 개별 개인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한테 빚더미 넘겨줄 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한답시고 돈을 펑펑 쓰고 자기 돈같이 자기 돈이면 정말 그렇게 안 쓸 것 같아요. 국민의 돈을 자기 돈 쓰듯이 펑펑 쓰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이번에 9월 지금 통계가 왔는데 10월달에 일자리가 40만 개나 일어났어요. 와, 이것도 좋은 실적 아닙니까? 근데 40만 개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40만 개 일어났어요. 30대, 40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 근로 계층이 있는 30대, 40대 일자리는 30만 개가 줄었습니다. 40만 개 일자리 다 어떻게 만든 겁니까? 정부가 돈 풀어는 아까 돈 푸는 그 돈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정부가 정말 잘할 줄 알았습니다. 경제정책 못하더라도 복지정책은 잘할 줄 알았습니다. 이 정부가 분배는 제대로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18년, 19년 내내 우리나라 5분위 계수라고 있습니다. 5분위 계수. 예를 들면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역사상 최대입니다. 역사상 최대.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과거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분배 못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분배 지표가 계속 좋아졌어요. 그런데 2017년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17년, 18년, 19년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최악 상태입니다. 통계를 만든 이후에 분배 지표가 최악이에요. 복지까지도 망친 정부입니다. 경제도 망치고 복지도 망친 정부. 이런 정부에 우리 국민들은 멍하니 있습니다. 왜? 미래 세대한테 가야 될 그 돈을 다 끌어서 지금 다 푸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 마약 맞은 것 같지. 그 돈 푸니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업률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다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한상이라는 거예요. 포퓰리즘이 영원히 갈 수 있으면 저도 포퓰리즘 하라고 하겠어요. 오래 못 가죠. 고가에 비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 호중력이 말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재인의 복지정책입니다. 수출이 10% 감소하고 투자가 3%씩 감소하고 소비마저도 감소하고 지금 며칠 전에 경제동향이 산업동향이 발표됐는데 트리플 마이너스 생산도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그리고 복지까지 망치고 있는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래를 보고 현재가 아니라 현재의 한상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심판해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전공하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 문제도 그렇고 이제 조경태 의원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경제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 일본의 경우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저희는 이제 젊으면 좀 민주당을 좋아하고 젊은 친구들일수록 진보고 좀 나이가 드실수록 좀 보수 쪽에 가깝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일본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보수, 지금 이제 아베 정권을 되게 옹호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실업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경제가 일본보다 딱 10년을 뒤쳐져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뭐 경제가 안 좋다 해도 요즘도 보면 청년 실업률이 그냥 실업률로 봐도 아까 말씀하신 자연 실업률에 거의 가까운 완벽한 고용 상태. 그냥 대학 졸업하면 다들 취업을 하고 있는, 특히 청년들의 그런 일자리로 보면 지금 엄청 완벽한 상태인데, 뭐 일본이 뭐 못한다 하면서도 지금 또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이렇게 또 경제가 잘 나가는 이유, 특히 청년들이 젊을수록 어떻게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지, 그런 지금 완벽한 실업률 상태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이제 유명한 교수님께 듣고 싶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똑같은 청년 실업 문제가 5년 전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부터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아이를 안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20년 전에 이제 태어난 아이가 지금 경제 정책에 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못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00%로 취업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청년 걱정해서 뭐 국가가 많은 이제 뭐 취업 대책을 내고하지만 실제로 저는 인구 쪽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실업도 한 5년 정도 있으면 자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세대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저출산했던 그 세대들이 지금 이제 곧 이제 우리 지금 내년에 무슨 대학 들어오면서 인권 주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가 앞으로 이제 5년 정도면 본격화되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그리고 일본 경제가 지금 뭐 좋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건 아닌데 한 30년 정도 경제 불황을 하다 보니까 밑바닥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30년 전만 해도 바라볼 수도 없는 나라가 됐었는데 지금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 해봐야 이제 한 2.5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옛날에 5배, 6배 차이 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밑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베가 들어와서 좀 기업 살리고 또 시장 살리고 하는 그런 경제 정책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경제가 다소 활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포퓰리즘이 뭐 그냥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또 포퓰리즘과 관련한 또 바람이 또 뭐라 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 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지금 우리 국민연금도 지금 2057년에 적립기금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 정부는 재정 안정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보장률을 더 높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도 지난 9년간 거의 적립기금 없는 걸 갖다가 20조 원을 만들어놨더니 이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제 깔라붙기 시작해서 올해는 또 한 4조 원 정도 또 깔라붙을 것 같아요. 이 정권 말기에 되면은 적립기금 다 쓰고 나갈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정부 한다는 것이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쌓아놓고 여러분 국민들이 열심히 저축해 놓던 걸 갖다가 자기들이 국민들 다한답시고 다 써버리고 이 정권을 갖다가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냥 잘해주는 것 같지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 잘해주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그 거짓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를 망치는 그러한 미래 없는 이런 그 정부 그런 정책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런 걸 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너무 안심되고요. 우리 아산 시민과 같은 분들이 우리 전 국민이 다 아산 시민과 그렇게 된다면 정말 국민전도 사라지고 우리 미래에 정말 청년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